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서가협회라는 이름만에 세상에 넓고 사람이 많아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가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귀하고 귀한 것. 나는 오늘 그 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생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에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가협회가 그야말로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내려온 우리들 모두가 서로 더불어 잘 받들어서 성장, 발전시키는 한국의 세연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가협회가 지금 가장 내세해요. 이 내신한 서가협회는 앞으로 글씨를 잘 쓰는 배우로 가득 차야 돼요. 장가가는 일행을 보고, 야, 그거 참 말 잘 생겼다. 가마 좋다. 이런 이야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서가협회는 내지하는 면에서는 가마도 좋고 말도 좋아요. 다만 신랑이 좋아야 합니다. 그 신랑은 바로 여러분들은 한국 서가협회 회원이라는 그 이름만 아니라 우리 서예 문화를 짊어지고 날 다 같은 여건이, 또 다 같은 동지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너와 나의 관계. 하나의 연주라는 것은 뭐냐?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너를 통해서 내 예술을 보다 한층 예술적으로 갖고 나가는 그 하나의 만남의 광장,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오늘 같은 세미나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훌륭한 이 나라에서 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자기 자신을 자성을 하고 자기 예도를 바르게 세워나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앉지 마시고 너를 그거하게 앉으세요. 자기를 본다는 거, 자기를 안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내 글씨가 아니면 너는 글씨가 아니다. 이게 통장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부를 해도 자신을 가져도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상의 문제입니다. 자생이 없는 산업, 사업, 절대 발전을 못해요. 자성이 있어야 발전은. 우리가 서정 왕에게 상을 살펴보려요. 왕에게가 대탄하고 완전히 크게 항상 자기를 대탄한 것이 미국이 왕에게 선생님이고 미국이라고 여성이었는데 미국인 밑에서 허송 세월을 했다는 그것을 가장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독학, 호덕을 좋아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50 이후에 대단히 천하의 이름이 왕의 길을 시작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명성입니다. 그래서 5월 싱글온 이 녹음의 계절에 자기 친구 여러 명만 데리고 태산에 놀러 갔어요. 태산에 놀러 가니까 태산이 천하의 절경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야말로 난생 처음에 이렇게 훌륭한 산천이니까 이 자연 바로 내 스승이고 내 예술의 그야말로 보호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 앞에서 혼 장담을 해요. 이 왕이가 이제 충국을 대표하는 세계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너 태산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자네 그 태산도 왕이지와 더불어서 충북의 유명한 명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태산을
들춰서 자기와 관계되어서 아주 좋은 양반을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아낙네가 하나 있었는데 아낙네가 가만히 보니까 천에 담돌하는 저기 태산을 비교해서 지가 담돌하던 뭐지 나무처럼 기고만장하 있으니까 그 모양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저런 걸 좀 오늘 마음을 좀 정신을 바르고 조리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빨리 왕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탐파서 소가집을 구체를 만들고 아낙네를 아래채 우체에 두 사람을 세우고 시주머니는 그러니까 뭘 그런가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거기서 중국 전래 정병을 편 중국 전래 정병을 푸는 것은 어떤 노래냐면 아랫집에서 국물대로 정병을 들어가지고 무식에서 구워가지고 그 정병을 휙 집어넣어서 뒷집으로 던져주고 뒷집으로 던져주면 그 전반을 떨어뜨리지 않고 쑥 받아서 다시 그 정병에 손질을 해서 완성을 해서 다시 아랫집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야말로 훈련 명훈련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노래인데 이 아낙네가 왕이지 하단에 막치고서 그 왕이지 내려오는 그 신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가 내려다 보니까 초가집이 뭉쳐 있는데 아주 묘령이 와가지고 그 아낙네들이 뭔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정 노래를 하고 왕이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며칠 정도로 그 노래가 아주 중요하고 실수로 그래서 이번 노래가 고만히 그 정령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설명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몇 가지 사람처럼 이걸 벌리고 있냐 그러니까 와이디가 이 노래가 어쩜 저렇게 중요하고 훌륭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탐구하다니 형편없는 장부로구나 이건 왕인이 걸 수 있거든 왕인이 걸 수 있어도 하면 되는 거야 습기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아낙네가 그렇게 왕인을 향해서 두 마디 세 마디를 자꾸만 걸었는데 내가 왕이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한 관계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참 시끄러움에서 아낙네를 보내는 그 아낙네가 바로 보통 아낙네가 아니라 태산의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그런데 왕이가 태산의 산신령을 만나서 크게 깨우친 것이 이거는 습기만 있으면 돼. 이것은 습기만 있으면 돼.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술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습기예요. 습기를 버려요. 이 습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모르다. 자기를 전듯이 한다. 자기 이외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좋은 기력이 습기예요. 그러니까 왕이가 그 아낙네 산신령의 그 말에 그야말로 깨달아서 왕이가 다시 공부를 해서 스승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또 왕이지 얘기는 나도 왕이지와 더불어서 좀 무언가 살아오는 걸 변신을 하려고 나도 태산을 한 적이 있는데 난 산신령은 너무 그래서 컷하는 태산이라는 것이 바로 과거의 태산이 아니고 헐벗은 태산이 돼서 과연 산신령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벗은 그런 풍토, 헐벗은 쇠환경 이것이 아닌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고 하면 다 같이 발전하고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내실을 가지고 그 회원이 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이 바라요. 아니 바른 게 아니라 밝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 눈이 이외로 떠오르요. 예를 들면 발이 어디서 뜨냐? 발은 산에서 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리 어디 있습니다. 다른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산에서 떠나는 사람하고 바다에서 떠나는 두 사람이 서로 다투어서 합의점을 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자가 또 뛰어들어요. 자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 녀석이 다른 산에서 뜬다고 하네. 이 녀석은 다른 바다에서 뜬다고 하네.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다 틀렸네. 다른 빌딩을 했을 때. 여기 우리는 정답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의 문제는 산에서 끝난다는 것도 정답이고, 바다에서 끝나는 것도 정답이고, 빌딩 위에서 끝나는 것도 정답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되는 거,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왕이가 글씨를 잘 써서 왕법이 있다는 것은 그건 왕이가 훌륭한 글씨를 써서 왕법이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안진경이 왕법이 있다는 것은 안진경이 자기의 법을 써서 훌륭해서 그것이 왕법이라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법을 알고 왕법을 알면 벌써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또 다른 나라는 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 쓰려고 하는 자기 법을 개발하고 자기 극복을 하아요. 서예술의 학습이 뭐가 중요하냐? 서예술의 학습은 뭐니 해도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예술을 더욱 길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 반영을 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잘 몰라. 춘향계 판배우는 뭐가 있냐면 이 노랭이 춘향이를 만나고 왔어요. 마치 춘향이가 자리를 비웠어요. 사람 끌레끌레 방을 들고 장물을 취하서 춘향이도 없고 장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두 하고 세 하고 들었다가 자세히 보니까 춘향이 방을 소설 위에 현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현관에는 현판이 걸려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우리 현판의 내용을 보니까 충효당이나 이렇게 세 글자가 새겨진 것이 흘려요. 그걸 다시 자세히 보니까 충효당이라는 충자, 가운데 충자, 밑에다가 마음의 충자, 충자에 마음 충자에 두 점이 없어요. 이거 괴롭단 말이야. 내 사랑하는 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왕자를 시켜서 배로를 준비하라, 목을 준비하라, 그 구절 모두 준비를 해서 가만히 정신을 보고 나서 그 두 한붓에 붓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문자가 아시죠? 우선 손에 쥐고 글씨를 쓰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중봉이라고 해서 똑바로 세워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평판이 높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손들고 쓸 수도 없고 똑바로 보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목을 좀 툭 찍어서 휙 집어던지면서 심자에 두 점을 찍어줬는데 춘향면의 기록에 보면 송선체로 두 점을 찍어서 마무리해줬다. 자, 여러분들 송선체가 뭐예요? 송선체. 글씨 읽는 사람, 벌써 송선체를 본다고 하면 공부 좀 부정한 쪽이 있어요. 송선체. 누구 선체예요? 조명구 선체. 조명구 선체가 조선조 전역까지 우리나라를 휩쓴 선체예요. 그러니까 전향계를 쓴 사람도 조명구의 선체를 알고 그 전향계에서 이런 송선체. 송선이라는 건 조명구의 아호가 송선이에요. 송선체로 두 점을 찍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송선체.
바르게 내가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는 자기 글씨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연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론에 보면 포세신의 예주상 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요. 걸령명간에 청나라 초기, 걸령명간에 청나라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두 사람을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유서가 온광강의 두 사람을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청나라 초기의 글씨를 빛낸 자랑스러운 두 대가예요. 그런데 두 대가에 대한 글씨에 대한 문답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 문답이 뭐냐면 유서관의 제자, 과전주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과전주라는 제자는 온광강의 살이에요. 여러분 온광강이 잘 아시죠? 바로 추가 선생님의 원상 온광강 금석 고대학교에 가고 병문해설, 병문감명 아주 대단히 신파적으로 서해에 보면 경화대를 미워해서 아주 그 제자들까지 경화대를 미워했다는 그런 소위 경화대 사인전에 나오는 인물이긴 한데 그 온광강의 사부가 또 대단한 사람. 그런데 온광강의 사리가 과전이라는 사람인데 글씨를 유사한테 공부하는 건 항상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글씨를, 우리 장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인을 여러 가지로 지금은 즐겁게 해드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에 우리 스승 유사한의 글씨에 대해서 장인이 한 말씀 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사리한테 장인파 온광강, 온광에 대답을 하면 자네 스승의 글씨가 되게 글씨인가? 그걸 글씨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고법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그 고법이 오는 게 무슨 글씨인가? 온광강이 사리한테 대답을 하랬지. 그런데 이 사리가 좀 짚어져서 그 대화를 그대로 갖다가 유서감한테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서감이 들으니까 이거 웃음이 나서 이거는 너무 웃겼다. 자네 자네의 글씨를 자기가 갖고 알겠지. 자네의 글씨에 자기 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점에 자기 법이 있는가? 그거 한번 되물어보자. 이런 대화가 서예자의 예주상 포대전에 그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글씨를 쓰는 나로서 이 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쪽이 더 글씨를 아는 쪽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서 이걸 알지 않으면 글씨 써봐야 글씨 안 들어요. 글씨라는 것은 죽으라고 써도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글씨를 쓰면 되느냐 하면 수사의 말을 들으면 5천만의 책을 가슴에 합니다. 천절의 구절을 몽당구슬로 만들어요. 두툼한 벽의 벽을 참고 올려요. 거기에다가 금강역사신의 세몽둥이를 손에 쥐어야 그게 글씨가 나온다. 이렇게 추사가 있는데 그 추사의 그 얘기의 근거는 수동파의 얘기에 그런 자료가 나와요. 수동파. 이 수동파를 하면 적벽부의 별로 유명한 중국의 대문화. 이 동파가 송나라의 소동파, 미굴, 황상국, 송 3대가 유명한다는데 특히 수동파는 글씨를 아는 점에 있어서는 천하에서 내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할 정도로 대단히 그 글씨에 관한 그 논리가 대단히 많아요. 그 논리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논리가 필액에 5대 요소가 있어요. 필액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 기, 골, 유, 혈. 이 5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글씨로서 벌써 좋은 글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래 문제. 이런 내용이 우리는 늘 관계에 이어서 역사를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의 서론을 관계에 이어서 봐야. 먼저 말씀드린 서론 중에서 뇌 자인의 글씨 중에 어느 저력이 자기 저력이 한 걸 한번 대본을 봐라. 그 대본. 전에 스승의 글씨 중에 고품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걸 무슨 글씨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을 해서 이해해야 자기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다. 왕법이 있다, 안법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내 둘이 있다는 그건 수없이 많아.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또 다른 사자, 양수경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문그룹에 대해서 공방가이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컴퓨터 그거 한 것도 많고 대단히 무시간 하지만 너무 정교하게 혹시 맛이 좀 없다. 적극적으로 빌딩을 했고 포대현이라는 사람은 공방가이는 글씨를 모른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글씨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서관의 경우는 그 총기가 왕이나 안징에 비하면 다소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런 서로서 자기의 세계가 있었고 또 그 자기의 세계는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후세 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글씨를 쓰는데 뭔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자기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글씨를 하는 전부 자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서단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현대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자기 표현을 한다 하는데 글씨를 내가 읽기로는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왕인이도 저리 가거라, 안진경도 저리 가거라, 오직 내 돈이 있다. 이런 그 과대망상의 젊은이들이 때때로 눈에 띄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자기 예도에서 옳고 그른 것을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또 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말씀을 드린 동강이라는 사람이 과제의 정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과제의 정답을 중국의 많은 서예가에 이걸 빌려서 생각을 대변합니다. 중국에서 2000년을 지나면서 모든 서가들이 공감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미래 서예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의 현대 서예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과거의 서예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가치관의 근거, 그 가치관은 어디로 모아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를 적어도 미래니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그 분초에서 중국 서단에서 이제 그 많은 거리를 지어짠 것이 뭐냐면 중국 청년 10대 서예가를 한번 알아보자. 중국 청년 10대 서예가라는 것은 송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연도로까지는 결국 1000년이다. 이 1000년 동안에 소위 사유관 사들 중에서 이런 작가를 500명을 다시 100명으로 줄이고 100명을 다시 50명으로 줄였어요. 이것을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대개 중국 서단의 평론가죠. 그리고 중국 서독의 평생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31명이 설명에 대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50명을 놓고 10명씩을 적었네요. 무진으로 한 계신의 김영은 50명을 적어내서 10대 생활을 선출하는데 20표 이상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송나라의 미굴, 소동파, 황장고, 원나라에 가서 조원현고, 명나라에 가서 동계산, 부산, 아니 부산이 아니라 왕타이죠.
이런 사람이 20도 이상 얻었는데,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의 그 결론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오늘 이 위대한 역사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중국의 10대 사회화를 단순히 가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다. 오늘의 1000년 후에 우리들이 서예에서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의 글씨가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런 그 작업의 평가를 스스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올인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평가를 한마디로 엮어서 한마디로 말을 해서 대변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뭐냐면 좋은 글씨라는 것은 어떤 글씨가 좋은 글씨냐 하면 그 한마디가 따라 배울 만한 글씨가 가장 좋다. 이 한마디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배우고 많이 따라 배울 만한 글씨. 그건 뭐냐? 독선적으로,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만이 자랑하는 그런 글씨가 아니고, 더불어서 확실을 나눌 수 있고,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씨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까 시초에 말씀드린 건데, 자기 자신을 평가. 여러분들 자기 편견을 세워야 돼요. 그 편견이 뭔가 바로 서지 않았으면 바로 써야 돼요. 아까 습기를 말씀드렸어요. 습기. 어제 내가 쓴 글씨, 오늘 내가 쓴 글씨, 내일 내가 쓴 글씨.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 변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갑사에 산에 가서 운이 좋은 사람은 산신령을 만났어요. 좋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났어요. 나도 사실은 갑사가지고 가는데 산신령을 못 만났어요. 좀 특별했지만 역시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하고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한다는 것, 이거는 결국은 자기 이해도의 하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도의 양식. 때로는 그 귀한 양식이 필요해요. 산이 높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신선이 살아서 산이 유명합니다. 물이 깊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용이 살아있어서 물이 유명합니다. 나라가 유명하다. 서울이 유명하다. 그 서울이 유명한 것은 사람이 많아서 유명하다. 빌딩이 많아서 유명하다. 그게 아니에요. 서울은 그래도 한민족에 문화예술이 있어서 문화예술. 우리는 문화예술의 주역이에요. 내가 며칠